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삶에서 가장 깊고 복잡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주고 때로는 갈등과 오해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순간, 혹은 자식의 선택을 바라보며 걱정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어떤 깊은 인연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불교의 지혜는 이 인연을 연기법으로 설명합니다. 연기법은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며 생겨난다고 가르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역시 이 연기의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연기법이란 무엇일까요? 연기법은 불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모든 존재와 사건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유타니카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12.1. 부모와 자식의 인연도 이 연기법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부모의 헌신, 자식의 성장, 그리고 그 사이의 갈등과 화합은 모두 업과 조건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늦은 밤까지 일하며 희생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과거의 업, 현재의 조건, 그리고 미래의 열망이 얽힌 연기의 끈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할 때 그 선택 역시 연기법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 깊은 업의 연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과거 생에서의 인연이 현재로 이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한때 나의 부모였고 나의 자식이었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한 생에 국한되지 않고 무수한 생을 거쳐 이어진 깊은 연기임을 깨닫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혹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단순한 본능이 아닙니다. 이는 오랜 인연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연기법의 끈은 때로 갈등으로, 때로 화합으로 드러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복덕을 쌓는 기회입니다.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어찌하여 이렇게 깊고 복잡합니까? 중화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로 생기니 원인 없이는 결과가 없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연기법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 과거의 업과 현재의 조건이 만나 이 인연을 빚어낸다. 부모의 자비와 자식의 공경은 이 연기의 흐름 속에서 복덕을 쌓는 씨앗이다. 아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 복덕은 어떻게 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정념으로 쌓는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집착 없는 사랑을 베풀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며 선행을 실천하라. 이는 연기법의 조화를 이루는 길이다. 이 대화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연기법의 깊은 흐름 속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순간, 혹은 자식이 부모와 갈등하며도 결국 화해를 찾는 순간, 이 모든 것은 연기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인연을 이해하고 자비로 대하면 우리는 복덕을 쌓고 대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안정적인 직업을 권고하시지만 자식이 다른 꿈을 추구할 때, 혹은 자식이 부모님의 조언을 무시하며 독립을 고집할 때, 양측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순간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법의 흐름 속에서 생겨나는 업의 결과로 봅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은 자신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66번. 부모의 기대, 자식의 반발, 그리고 그 사이의 오해는 과거의 업과 현재의 조건이 얽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걱정은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때로 과도한 집착이나 두려움이라는 조건이 얽히면 갈등으로 드러납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의 반항은 독립을 향한 열망이지만 부모님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미숙한 마음이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연기법은 갈등의 원인을 집착과 무지에서 찾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며 때로 고정된 기대를 품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길을 가고자 부모님의 조언을 거부합니다. 이 모두는 나라는 자아에 집착하고 상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집착을 버린 자는 고통이 없고 고요함 속에서 행복을 얻는다. 202번. 부모와 자식의 갈등도 이 집착을 내려놓고 연기법의 흐름을 이해할 때 해소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의 진로를 걱정하며 잔소리를 하신다면 이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원인이지만 자식이 이를 반항으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깁니다. 연기법의 관점에서는 이 갈등을 원인과 조건으로 나누어 관찰하며 자비와 정념으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제자 목련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부모와 자식은 서로 사랑하면서도 어찌하여 갈등과 오해가 생깁니까? 상유타니카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과 무지에서 비롯된다. 12.23.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목련이여,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연기법으로 얽혀 있다. 사랑은 선한 원인이지만 집착과 무지가 조건으로 얽히면 갈등이 생긴다. 부모는 자식의 미래에 집착하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이 모두는 연기의 흐름이다. 목련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 갈등을 어찌 화합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념과 자비로 바꾼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존중하며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며 공경하라. 이는 연기법의 조화를 이루며 복덕을 쌓는 길이다. 이 대화는 부모와 자식의 갈등이 연기법의 원인과 조건에서 비롯됨을 가르칩니다.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연기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이 갈등을 고통으로 두지 않고 성찰과 자비로 화합의 기회로 바꾸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님의 기대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부모님께서 이를 비판하기보다는 그 선택의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갈등은 대화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님의 잔소리를 반항으로 맞서기보다는 그 뒤에 숨은 사랑을 헤아린다면 오해는 공경으로 변합니다. 자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비를 베풀라. 이 자비는 부모와 자식의 갈등을 풀고 연기법의 조화를 이루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연기법의 관점에서 갈등을 어떻게 관찰하고 풀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념입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판단 없이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식이 진로 문제로 다툰다면 서로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아나파나사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에 정념을 두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갈등의 순간 5분간 호흡을 관찰하며 내가 화를 내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면 집착과 무지가 줄어듭니다. 이 작은 실천은 연기법의 조건을 맑게 하여 갈등을 줄이는 씨앗이 됩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자비입니다. 갈등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깊어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자비로 풀린다. 5번. 부모님께서 자식의 선택을 비판하기 전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식은 마음을 열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님의 조언을 거부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마음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묻는다면 오해는 대화로 바뀝니다. 이 자비로운 대화는 연기법의 선한 조건을 만들어 복덕을 쌓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갈등은 연기법의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정념과 자비로 관찰하고 풀어내면 이는 화합과 복덕의 씨앗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 갈등이 연기법의 원인과 조건, 특히 집착과 무지에서 비롯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념과 자비로운 대화가 이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는 씨앗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화합은 단순히 갈등의 해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교의 지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자비로 깊게 맺으며 연기법의 선한 흐름을 만들어 복덕을 쌓는 길로 안내합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중생을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품는 마음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자비는 어떻게 실천되며 이 자비가 어떻게 화합과 복덕으로 이어질까요? 자비란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자비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을 주려는 마음입니다. 자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 자비를 베풀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이 자비의 가장 가까운 실천장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이 힘든 일을 겪을 때 따뜻한 말로 위로하시는 것은 자비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노고를 헤아리며 집안일을 돕는 것도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연기법의 선한 조건을 만들어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고 복덕을 쌓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자비는 때로 어렵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식이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시할 때 자비의 마음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불교는 이 순간에 자비를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자비로 풀린다. 5번.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자비는 갈등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독립을 위해 부모님과 거리를 두려 할 때 부모님께서 이를 비판하기보다는 내가 행복한 길을 찾길 바란다라고 축복하신다면 이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님의 잔소리에 짜증을 내기보다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를 걱정하시는 마음을 알겠습니다라고 답한다면 이는 자비의 씨앗입니다. 이러한 자비는 연기법의 흐름을 맑게 하여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화합으로 이끌고 복덕을 키웁니다. 제자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자비는 어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자비는 집착 없는 사랑이다. 부모는 자식의 행복을 바라되 그 길을 강요하지 말라. 자식은 부모의 헌신을 공경하되 의무로 여기지 말라. 이 자비는 연기법의 선한 조건을 만든다. 사리불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자비가 복덕을 어찌 키웁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선업을 낳고 선업은 복덕을 쌓는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자비로 품으면 이는 연기법의 조화를 이루며 대운을 불러온다. 이 대화는 자비가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연기법의 조화를 이루는 핵심임을 가르칩니다.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업의 흐름을 맑게 하는 행위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의 진로를 걱정하시며 갈등을 겪으셨다면 자비의 마음으로 내가 선택한 길을 믿는다라고 말씀하신 순간 갈등은 화합으로 바뀝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며 작은 선물을 드린다면 이는 자비가 복덕으로 이어지는 연기입니다. 이러한 자비의 실천은 일상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천법은 자비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모든 방향으로 퍼뜨리라. 하루 5분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부모님과 자식에게 자비를 보내는 명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평안하시길, 자식이 행복하길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원하십시오. 이 명상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연기법의 선한 조건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공감의 대화입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린다. 258번. 부모님께서 자식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를 말해줄래? 라고 묻는 공감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식도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하려면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공감은 자비의 실천이며 연기법의 흐름을 화합으로 이끕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님과 진로 문제로 갈등을 겪었지만 공감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화해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선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복덕이 큰 행복을 낳는다. 122번. 부모님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거나 자식과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행동은 자비의 씨앗입니다. 이러한 선행은 연기법의 선한 업을 쌓아 가족의 인연을 깊게 합니다. 자비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연기법의 조화로운 흐름으로 이끄는 강력한 힘입니다. 갈등과 오해를 넘어 자비를 실천하면 이 인연은 복덕의 토대가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자비 명상, 공감의 대화, 작은 선행이 갈등을 넘어 가족의 인연을 깊게 하는 씨앗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연은 단순히 현재의 행동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모든 행동이
업의 순환 속에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업은 우리의 의도와 행위가 미래의 결과를 낳는 연기법의 핵심입니다. 부모의 헌신, 자식의 공경, 그리고 때로는 갈등조차 업의 흐름 속에서 복덕을 쌓거나 소멸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업이란 무엇입니까? 업은 우리의 몸, 말, 마음으로 짓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선업과 악업으로 나뉘며 각각 행복과 고통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은 자신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66번.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업은 특히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헌신하시는 것은 선업입니다. 이 선업은 자식의 행복뿐 아니라 부모님 자신의 복덕으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며 작은 도움을 드리는 것도 선업이며 이는 가족 전체의 화합과 복덕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과도한 기대를 강요하거나 자식이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위는 악업이 되어 갈등과 고통을 낳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는 행복을 낳고 악한 행위는 고통을 낳는다. 120번.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업의 순환은 연기법의 원인과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식의 진로를 걱정하며 조언하시는 것은 선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이 자식의 자유를 억압하는 조건으로 작용하면 갈등이라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 갈등은 악업이 아니더라도 무지와 집착이 얽힌 결과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의 조언을 거부하더라도 그 뒤에 숨은 사랑을 이해하고 공경으로 답한다면 이는 선업이 되어 복덕을 쌓습니다. 이러한 업의 순환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임없이 형성하고 변화시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업은 어찌 순환합니까? 상유타니카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업은 의도에서 생기고 그 결과는 따라온다. 35.145.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업의 끈으로 얽혀 있다. 부모의 자비로운 행위는 선업이 되어 자식의 행복을 낳고 자식의 공경은 선업이 되어 부모의 복덕을 키운다. 그러나 집착과 무지는 악업을 낳으니 이를 정념으로 관찰하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 선업은 어찌 쌓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와 공경으로 쌓는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존중하며 선한 의도를 품고 자식은 부모의 헌신을 감사히 여기며 선행을 행하라. 이는 연기법의 선한 흐름을 만든다. 이 대화는 부모와 자식의 업이 연기법의 흐름 속에서 복덕을 키우는 씨앗임을 가르칩니다. 업은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의도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식을 위해 늦은 밤까지 일하며 희생하신다면 그 의도가 자비와 사랑이라면 선업이 됩니다. 이 선업은 자식의 삶에 긍정적인 조건을 만들고 부모님께도 복덕으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업의 순환 속에서 복덕을 쌓는 실천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자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감사와 자비를 베풀라. 하루 5분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혹은 자식이 부모님께 감사한 점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매일 밥을 차려주신 것, 자식이 나를 위해 웃어준 순간 같은 것입니다. 이 감사는 선업의 씨앗이 되어 연기법의 흐름을 맑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복덕이 큰 행복을 낳는다. 122번. 부모님께 따뜻한 차 한 잔을 드리거나 자식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보시의 실천입니다. 자식이 부모님께 간단한 선물을 드리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순간 이는 선업으로 가족의 인연을 깊게 합니다. 세 번째는 정념의 관찰입니다. 아나파나사티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에 정념을 두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부모와 자식 간 갈등이 생길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님의 조언에 반발하고 싶을 때 5분간 숨을 관찰하며 이 감정은 일시적이다라고 깨닫는다면 악업을 줄이고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업의 순환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끊임없이 형성합니다. 선업을 통해 자비와 공경으로 이 인연을 맑게 하면 복덕은 자연스레 쌓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업의 순환 속에서 어떻게 복덕을 쌓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선업이 자비와 공경으로 연기법의 선한 흐름을 만들며 가족의 화합을 키운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연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불교의 핵심 교리인 무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아는 고정된 나라는 자아가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우리는 종종 나의 기대, 나의 사랑, 나의 고통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집착은 갈등을 낳고 연기법의 흐름을 혼탁하게 합니다. 무아의 지혜는 이 집착을 내려놓고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자유롭고 맑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무아란 무엇일까요? 무아는 모든 존재가 고정된 실체 없이 연기법의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졌음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며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도 나라는 자아에 집착하면 고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식의 성공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거나 자식이 부모님의 기대를 나에 대한 부담으로 느낀다면 이는 자아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무아의 지혜는 이 인연을 나와 너로 나누지 않고 연기법의 흐름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생겨난 관계로 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식의 행복을 위한 조건이고 자식의 공경은 부모님의 헌신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고정된 자아 없이 연기의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아를 버린 자는 고통이 없고 자유를 얻는다. 221번.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무아의 지혜는 집착을 내려놓는 열쇠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이 원하는 진로를 반대하시며 갈등을 겪으신다면 이는 자식의 미래를 나의 책임으로 여기는 집착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무아의 관점에서 자식의 선택을 연기법의 결과로 관찰하고 이 길이 자식의 업과 조건에 따라 펼쳐진다라고 받아들인다면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님의 조언을 부담으로 느끼며 반발한다면 이는 나의 자유를 지키려는 집착입니다. 무아의 지혜로 부모님의 조언을
사랑과 걱정의 조건으로 이해하면 반발은 공경으로 바뀝니다. 제자 우팔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어찌하여 집착이 고통을 낳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우팔리여,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나의 기대와 나의 사랑에 집착하면 이는 고통의 원인이 된다. 무아의 지혜로 이 인연을 관찰하라. 그러면 집착은 사라지고 자비가 샘솟는다. 우팔리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무아의 지혜는 어찌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념으로 마음을 관찰하고 자아를 내려놓아라. 부모는 자식의 길을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연기로 이해하라. 이는 복덕을 깊게 하는 길이다. 이 대화는 무아의 지혜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임을 가르칩니다. 무아는 단순히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기법의 흐름 속에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님께서 자식이 해외로 떠나려는 결정을 반대하시다가 무아의 관점으로 이 선택은 자식의 업과 조건이라 받아들이시며 마음을 놓으셨습니다. 이 순간 갈등은 화합으로, 집착은 자비로 바뀌었습니다. 자식도 부모님의 걱정을 나에 대한 간섭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연기로 이해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무아가 복덕을 키우는 연기입니다. 무아의 지혜를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념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나파나사티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에 정념을 두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갈등의 순간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5분간 호흡을 관찰하며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식의 선택에 화가 나실 때 이 화는 나의 집착에서 온다라고 알아차리면 무아의 지혜가 싹틉니다. 이 실천은 연기법의 흐름을 맑게 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확장입니다. 자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를 모든 방향으로 퍼뜨리라.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자비를 실천하려면 나와 너를 넘어 모든 중생을 품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다툰 후 부모님도 자식도 모든 이가 행복하기리라고 기원하는 자비 명상을 5분간 해보십시오. 이는 무아의 지혜로 집착을 줄이고 복덕을 쌓습니다. 세 번째는 내려놓기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집착 없이 보라. 부모님께서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시더라도 그 걱정을 연기법의 조건으로 관찰하며 내려놓으십시오. 자식도 부모님의 기대를 부담으로 느끼더라도 이를 연기로 이해하며 내려놓으십시오. 예를 들어 한 자식이 부모님의 간섭을 내려놓고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히 받겠습니다라고 말한 순간 인연은 더 깊어졌습니다. 무아의 지혜는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집착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며 연기법의 맑은 흐름을 만듭니다. 이 지혜로 인연을 바라보면 복덕은 자연스레 깊어집니다. 무아의 관점으로 집착을 내려놓고 자비를 실천하면 이 인연은 복덕의 토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를 일상에서 지속하려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하는 정념이 필요합니다. 정념은 판단 없이 현재의 마음과 행동을 관찰하는 실천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갈등, 오해, 혹은 사랑의 표현조차 순간의 부주의로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정념은 이 순간을 맑게 바라보며 연기법의 선한 조건을 만들어 화합과 복덕을 키웁니다. 정념이란 무엇일까요? 정념은 지금 이 순간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정념을 팔정도의 핵심 요소로 보며 이는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나파나사티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에 정념을 두는 자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정념은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식의 말투에 상처받으시거나 자식이 부모님의 조언을 부담으로 느끼는 순간 감정에 휩싸여 반응하면 갈등이 깊어집니다. 정념은 이 순간을 판단 없이 관찰하며 연기법의 원인과 조건을 이해하게 합니다. 부모님의 상처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조건으로 얽힌 결과이고 자식의 부담은 독립을 향한 열망이 원인입니다. 정념으로 이를 알아차리면 갈등은 화합의 기회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는 고요함 속에서 열반을 얻는다. 21번.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정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오고 이 고요함은 자비와 공경의 씨앗을 심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식과 진로 문제로 다툰 뒤 정념으로 내가 왜 화났는지 관찰한다라고 마음을 다잡으면 화는 사라지고 대화의 필요성이 보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잔소리에 짜증을 느끼더라도 정념으로 이 짜증은 내 마음의 반응이다라고 알아차리면 반발은 공경으로 바뀝니다. 이 정념은 연기법의 흐름을 맑게 하여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화합으로 이끌고 복덕을 키웁니다. 제자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갈등이 생길 때 어찌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습니까?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념으로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고통을 초월한다. 1047번.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갈등은 연기법의 조건에서 생긴다.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서로의 업과 얽혀 있다. 정념으로 이 순간을 관찰하라. 화를 내기 전에 숨을 알아차리고 판단을 멈추라. 그러면 자비가 싹 튼다. 앙굴리말라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 자비는 어찌 화합을 키웁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념은 마음을 맑게 하고 맑은 마음은 자비로 행한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정념으로 이해하라. 이는 복덕을 쌓는 길이다. 이 대화는 정념이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는 열쇠임을 가르칩니다. 정념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연기법의 관점에서 관찰하며 선한 조건을 만드는 실천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님께서 자식이 집을 떠나려는 결정을 반대하시다가 정념으로 내 걱정은 사랑에서 온다라고 알아차리시며 자식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대화는 갈등을 화합으로 바꾸었고 가족의 인연을 깊게 했습니다. 자식도 부모님의 조언을 부담으로 느끼다가 정념으로 이 조언은 걱정의 표현이라고 이해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념을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정념 호흡입니다. 부처님께서 아나파나사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자는 고요함을 얻는다. 하루 5분 조용한 공간에서 눈을 감고 숨을 관찰해 보세요. 들이마시며 내가 숨을 들이쉰다. 내쉬며 내가 숨을 내쉰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갈등의 순간 이 호흡을 1분간 실천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연기법의 조건을 맑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과 다툰 부모님께서 정념 호흡으로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대화를 시작해 화합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챙김 대화입니다. 자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타인의 마음을 헤아린다. 부모님과 자식이 대화할 때 말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정념으로 관찰하십시오.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왜 이 길을 선택했니? 라고 묻기 전에 자식의 표정과 목소리를 알아차리면 공감이 깊어집니다. 자식도 부모님의 조언을 듣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의 의도를 먼저 들어보자라고 마음먹으면 화합이 싹 틉니다. 이 마음챙김 대화는 연기법의 선한 조건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일상의 정념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념을 잃지 않는 자는 고통을 멀리한다. 36번. 일상에서 부모님과 자식이 함께하는 순간, 예를 들어 밥을 먹거나 산책할 때 그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십시오. 부모님께서 자식과 밥을 먹으며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라고 느끼시면 이는 정념의 실천입니다. 자식도 부모님과 대화하며 어머니, 아버지의 목소리에 집중하자라고 마음먹으면 이는 복덕의 씨앗입니다. 정념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연기법의 맑은 흐름으로 이끌며 화합과 복덕을 키웁니다. 이 실천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면 인연은 더 깊어집니다. 앞서 우리는 정념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연기법의 맑은 흐름으로 이끌며 화합과 복덕을 키운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정념 호흡, 마음챙김 대화, 일상의 정념이 갈등을 넘어 가족의 인연을 깊게 하는 씨앗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인연을 완성하는 데 있어 공경은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공경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이는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업과 인연을 존중하며 연기법의 조화를 이루는 마음입니다. 공경은 자비, 무아, 정념의 실천을 하나로 모아 복덕을 완성합니다. 공경이란 무엇입니까? 공경은 상대의 존재와 그 인연의 소중함을 깊이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공경을 선업의 뿌리로 보며 이는 복덕을 쌓는 핵심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이들을 공경하는 자는 행복을 얻는다. 197번.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공경은 특히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삶은 연기법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선업입니다. 자식이 이를 공경하며 감사히 받는 것은 그 업의 흐름을 맑게 하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이 자신의 길을 추구하며 성장하는 모습은 부모님께서 공경으로 받아들이실 때 연기법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님께 따뜻한 편지를 쓰며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을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하는 것은 공경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의 독립을, 내 길을 응원한다라고 축복하시는 것도 공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124번. 공경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업의 순환을 선하게 이끌며 복덕을 쌓는 씨앗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자식의 선택을 걱정하시더라도 그 선택을 존중하며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는 공경의 선업입니다. 이 선업은 자식의 마음을 열고 가족의 화합을 깊게 합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노고를 헤아리며 집안일을 돕거나 어머니,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라고 말한다면 이는 공경의 업이 되어 복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공경은 때로 어렵습니다.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 바쁜 일상, 혹은 오해가 공경의 마음을 흐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불교는 이 순간에 공경을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제자 마하카사파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공경은 어찌 복덕을 완성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마하카사파여, 공경은 연기법의 조화를 이루는 마음이다. 부모는 자식의 업을 존중하며 자비로 품고 자식은 부모의 헌신을 감사히 받는다. 이 공경은 선업이 되어 복덕을 키운다. 마하카사파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갈등 속에서도 공경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념과 자비로 실천하라. 갈등의 순간 상대의 마음을 연기로 관찰하고 집착을 내려놓아라. 부모는 자식의 길을,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공경하라. 이는 복덕의 완성이다. 이 대화는 공경이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연기법의 선한 흐름을 완성하는 덕목임을 가르칩니다. 공경은 자비, 무아, 정념의 실천이 하나로 모인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님과 진로 문제로 갈등을 겪었지만 공경의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의 조언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화해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자식의 선택을 공경하며 내가 선택한 길을 믿는다라고 응원하셨습니다. 이 공경은 연기법의 업을 맑게 하여 가족의 복덕을 깊게 했습니다. 공경을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감사와 자비를 베풀라. 하루 5분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혹은 자식이 부모님께 감사한 점을 말하거나 편지로 전해보세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매일 밥을 차려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경의 씨앗입니다. 한 자식이 부모님께 손편지를 쓰며 감사를 전한 후 가족의 분위기가 따뜻해졌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존중의 대화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부드러운 말로 화합을 이룬다. 133번. 부모님께서 자식의 선택을 비판하기 전에 내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묻는 대화는 공경입니다. 자식도 부모님의 조언을 거부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의 의견을 소중히 듣겠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은 공경입니다. 이 존중의 대화는 연기법의 선한 조건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작은 헌신입니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행위는 복덕을 낳는다. 260번. 부모님께서 자식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바쁜 일상을 조정하시는 것은 공경의 헌신입니다. 자식이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며 약을 챙겨드리는 것도 공경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눈 순간 이는 공경의 업이 되어 복덕을 키웠습니다. 공경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연기법의 조화로운 흐름으로 완성하며 복덕을 깊게 쌓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연기법, 자비, 업, 무아, 정념, 공경이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어떻게 맑고 깊게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인연은 단순한 혈연이 아닙니다. 이는 무수한 생을 거쳐 이어진 업의 끈이며 자비와 공경으로 복덕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한 자는 선한 이들과 함께하며 고요함 속에서 기쁨을 얻는다. 197번. 부모와 자식이 공경으로 함께하는 순간 이는 연기법의 완성이며 복덕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하며 부모와 자식의 인연이 연기법의 깊은 지혜로 맺어짐을 성찰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비와 공경으로 이 인연을 맑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이의 마음이 고요하고 복덕이 가득하길 바라며 나무아미타불